자, 요 문제. 내가 이거 비슷한 문제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적금에서 했던 얘기기는 한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공식을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야. 가끔 내가 한번 풀어보세요 하고 돌아다녀 보면은 그냥 공식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쓴다고 해서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만들 줄은 알아야 돼. 그릴 줄은 알아야 돼. 그릴 줄 알고 외우고 있는 거지. 왜냐면은 지금 같은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갚는 게 아니라 갚는 금액도 바뀔 수 있잖아. 적금에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전년도보다 몇 퍼센트 늘린다고 할 때. 여기서 문제의 난이도를 좀 더 올려볼까? 그럼 어떻게 된다? 이자율이 6%인데 여기는 3%만 올리는 거야. 그러면 난이도 확 올라가. 오케이? 지금은 6%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쉬운 편이야. 알았죠? 자, 어쨌든 6%든 3%든 1%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년 초가 있었어. 현재죠. 1억 원의 돈을 빌렸대요. 1억이면은 1만 만 원이라고 해야 되지? 이거지? 맞지? 그래. 8개. 맞다. 자, 어쨌든 됐죠? 그리고 나서 뭐 한대? 20년째 말부터. 자, 20년 초와 20년 말은 뭐다? 1년 차이 있다. 어쨌든 말부터 갚을 금액, 첫 해 얼마? 몰라. 그걸 물어보고 있음. 그리고 나서 21년째 말, 매년 말마다 갚는다고 한다. 근데 그 갚는 금액을 어때? 지난번보다 6% 늘리겠대. 그러면 하나만 더 써보자. 22년째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한 번 더 전년도보다 6% 늘렸으니까 2승이 됐겠지. 그런 식으로 쭉 갈 겁니다. 언제까지? 몇 년이야? 10번? 그럼 뭐야? 30년이냐? 30년이지. 20년 말부터 있구나. 29년 말까지 갚아 나가면 되고 1.06에 몇 승? 9승이 붙은 거야. 맞나요? 그때 갚는 거는 언제다? 딱 마지막에 돈을 갚는 그 순간. 그 순간에 다 갚았어요 라고 하고 끝을 내는 거니까 여기다가 금액을 맞춰보자. 뭐를? 현금 가치를 맞춰보는 거야. 여기서 현금 가치는 뭐다? 약간 상식적으로 접근하면은 이 돈을 빌려준 사람, 은행이죠. 은행의 입장에서는 저 돈을 안 빌려주고 1억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은행의 이자를 받는다는 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막 계속 넣어놨을 때 이자 계속 붙어 나가겠지. 그렇게 모인 금액과 뭐 얘네들을 다 받아서 그때그때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 금액이 같아진다라는 현금 가치를 맞추는 거잖아. 자, 얘 갑니다. 어때요?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마지막에 갚고 끝이니까.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1.06의 구승에다가 이자를 붙인다. 1.06을 몇 승? 0승으로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쭉쭉쭉 곱해갑니다. 처음에 넣었던 돈은 어때요? 원래 A1이었어. 근데 이자가 몇 번 붙었겠어요? 29년 말, 20년 말 빼주면 9년 9번 붙었겠지. 그 녀석들의 총합을 구하러 가는 거야. 근데 그게 뭐랑 같다? 1억 원을 그냥 가지고 있었을 때 은행 이자를 계속 받았다면은 1억 원이 어떻게 됐어? 6%의 이자로 10번 붙었겠지. 그 둘이가 같아집니다. 예요. 알았죠? 그때 이 합이 보통 일반적으로 뭐였어? 계속 곱해져 나가는 등비수열. 약간 이런 식으로 보통 풀었었는데 지금은 어때? 얘도 1.06의 구승. 얘도 1.06의 구승. 모든 것들이 다 A 곱하기 1.06의 구승이지. 그걸 몇 번? 10번 받은 거 아니야. 오케이? 끝. 같아집니다. 그럼 뭐예요? 1.06의 구승, 10승 이런 거 주어져 있냐? 왜 주어져 있냐? 갖고 나면 되는데. 어쩌라는 거지? 야, 뭔가 좀 이상해. 약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지? 이렇게 그냥 약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답은 1060 아니냐? 그럼 3번. 맞죠?
뭐지? 답 3번 맞냐? 뭐 쓸데없는 게 주어졌다. 이거 아마 필요 없을 겁니다. 알았죠? 끝. 여기까지. 간다. 35번. 어? 어디 가요? 뭐? 이게? 이건 이자 붙은 거. 연 이율이 6%잖아. 마지막에 돈 이만큼 넣었죠. 노란 색깔 넣었죠. 이자 안 붙었죠. 근데 처음에 넣은 거는 A1이었죠. 근데 이자가 9번 붙었죠. 그거 쓴 겁니다. 노란색은 원금, 빨간색은 이자 계산. 알았지? 어이야 35번 간다. 자, 요 단원에는 등차의 행일과 등비의 행일과 원리합계의 행일이 같이 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부터 설명한 거는 등차도 등비도 다 같이 있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나? 자, 보자. 등차시열 AN이 있었어. 근데 이거를 A1, A3, A5 누구를 더하고 있네? 홀수 번째 항들만 더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랬더니 뭐가 됐어? 4n제곱 마이너스 3n이 됐어. 그때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짝수 번째를 뿔마 반복하면서 더해주세요라고 한다. 맞지? 맞지? 근데 얘네들 계산하면 뭐야? D 아니냐? A3 빼기 A2잖아. A1은 혼자 있고. 맞죠? 여기 A5 있겠지? 둘이 빼도 뭐냐? D 아니냐? 이것도 뭐냐? D 아니냐? 계속해서 DDDDD 나오고 있는 거야. 몇 번 나왔어? A1은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근데 두 개씩 묶어서 계산했을 때 D가 나오니까 D가 몇 개? 6개 나온 거지. 그럼 마지막에 물어보는 질문은 결국 첫째 항에다가 6D를 구하세요라는 말, 즉 A7을 구하세요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됐죠? 어쨌든 우리는 위에서 뭐 찾아주면 되겠네? A와 D만 찾아오면 되겠네. 맞니? 맞니? 자, 그때 요 녀석 가보자. 자, 저기 승우 요거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자, 얘들아, 우리 한번 설명했던 거 있었죠? 자, AN이 있어요. 3n-1입니다. SN을 구해보세요. 뭐예요? AN은 항상 n에 대한 1차식이 나온다. 맞지? 맞지? 그리고 SN은 뭐 나온다?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는데 2차항과 1차항만 있다. 상수항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하나 더. 요 녀석은 항상 누구다? D다. 맞죠? 그리고 SN의 n제곱의 개수는 항상 누구다? 2분의 D다. 그러니까 뭐 나와야 돼? 여기서는 지금 2분의 3 나와야 됩니다. 맞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만 맞춰주면 돼? 1차항만 맞춰주면 되는데 1차항 맞추는 방법이 뭐야? 1차항이네. 1차항 개수. 1차항 개수만 맞추면 되는데 뭘 가지고 맞춰? 첫째 항이 2인 거 아니까 여기도 S1은 2다. 1 넣었을 때 2가 나오도록 맞춰주면 되겠지. 근데 현재 1 넣어주면 뭐 나와? 2분의 3밖에 안 나오죠? 끝. 그러면 2 나온다. 이렇게 맞춘다. 승우 요거 잘 기억해놔. 알았어? 자, 다시 한번 뭐 한다? 한 번 더 간다. 뭐래? AN이 있다. 자, 4n-6이라고 해보자. 동현아, SN 가보자. 일단 SN의 n제곱의 개수는 누구다? 2. 왜요? 요 녀석을 2로 나누면 돼. 맞지? AN의 n의 개수는 D니까 얘는 2분의 D거든. 그리고 1 넣었을 때 뭐 나오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4가 필요하죠. 그 녀석이 뭐다? n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알겠지? 요거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 등차가.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이번엔 거꾸로 가보자. SN이 주어져 있어. n제곱 플러스 n이에요. 그럼 AN은 뭐다? 이 개수가 2분의 D. 즉 D는 2란 얘기죠. 얘는 2n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1 넣어줘서 2 나와야 되는데 이미 2 나오네? 그럼 상성 없으면 되지. 알았음? 하나만 더 해볼까? SN이 예를 들어서 3n제곱에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뭐 하면 된다? AN을 갈 때는 2배! 뭐야 이거? n이다. 6에 1 넣었을 때 뭐 나오니까? 2 나오니까 여기는 빼기 4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랑 약간 세트로 요 문제 있었죠? 이제 좀 흰색 빨간색 좀 쓰자. SN이 주어져 있어. 2n제곱에 마이너스 n에 플러스 1이 있다. 상수항이 있으면 어떻게 됐었지? AN을 구할 때 일단 첫 번째
상수항 무시하고 등차수를 하듯이 상수항 무시한 얘네들만 보고 뭐부터 만들어? 일단 4n 마이너스 3 만들어. 근데 상수항 때문에 뭐야? 이 식을 따라가는 거는 둘째 항부터고 첫째 항을 계산할 때는 전체를 바라보면서 1 넣어주면은 2 나온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음?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는 그냥 상수항 없는 상태로 계산하면 되고 첫째 항을 따로 구할 때만 전체를 보고 가면 된다. 알았음? 이거 이제 등차 때 설명하는 거거든요. 맞죠?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을까? 가본다. 등차 수열에서 홀수 번째 항만 바로도 등차 수열 아니야? 근데 어떤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얼마인? 2D인. 첫째 항은 얼마인? A1인. 맞죠? 첫째 항은 얘고 공차가 2D 더해지고 2D 더해지고 2D 더해져서 만든 게 이거야. 그걸 살려주면은 사실 일반항 빨리 구할 수 있지 않니? 맞니? 뭐? 자, 간다. 요 녀석은 지금 공차가 얼마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8. 근데 그거는 이걸 바라봤을 때 8이라는 얘기고 D는 4라는 얘기. 첫째 항은 똑같습니다. 끝. 됐음? 그럼 끝나잖아. 알았나요? 끝. 그럼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H7과 똑같다 그랬죠? 답은 뭐예요? 내 나이가 나와. 아하. 끝. 알았음? 왜 비웃지? 끝. 25. 됐냐? 됐냐? 근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일까? 원래는 이게 아니겠지. 그지? 원래는 뭐겠어? 원래 풀이는 뭐겠어? 이 빨간색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겠어? 한다. 다시 씁니다.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점점점점 A2n-1이 뭐예요? 하나 더 쓰자. 이게 뭐예요? 4n제곱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점점점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뭐예요? 이거 아니냐? 원래는 이 둘이 빼는 거겠지. 맞죠? 그래서 뺐더니 남은 게 누구만 남아? 4n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3n 사라지니까 여기서 남는 거 8n. 뺐으니까 양수 8n. 상수항 여기 없었죠? 여기는 상수항이 4, 3, 7 남아요. 맞죠? 뺄 거니까. 근데 이거는 2n-1일 때 이걸 이제 a의 n으로 가주시면 되겠지. 알았지? 알았지? 끝. 그때 계산해보면은 나올 거다. 4n-3. 알았음? 예. 원래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이거 좀 이용하면 편하기 때문에 일부러 저렇게 설명한 거예요. 적어가지고. 대신에 조심만 좀 하면 되겠지? 저기서 나오는 공차 8로 보이는 그 녀석은 홀수 번째 항들만 봤을 때 공차가 8이라는 얘기야. 알았죠? 그 공차 8 뭐? 이거. n제곱의 개수 2배 한 개 공차잖아. 그 8은 홀수 번째 항들을 더했을 때 그때의 공차. 그래서 원래 공차는 4. 알았음? 끝. 41번 가보자. 자, 정리할 거 좀 있죠? 요 문제 정리 얼른 해주세요. 에라이. 자, 가자. 등차수를 있어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문제들 때문에 너희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거야. 뭐 가를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단수 K가 K에 대하여 SK를 구해봤더니 102래. 저게 뭔데? 저게 말하고 싶은 게 뭐야? 가장 작은 자연수라는 거는 SK 플러스 1을 처음으로 만족시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자연수 K가 있다면 그때 SK가 100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다는 얘기야? 그거보다 더 작은 K, 그 전에는 원래 어땠다는 얘기야? SK보다 SK 플러스 1이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맞죠? 그러니까 어때? 그게 어떻다는 얘기야? 자, 예시를 하나 넣어볼까? 만약에 이걸 만족하는 K가 그냥 10이라고 잠깐 가정해봐. 만약에 K가 10이라면 S10보다 S11이 더 작아지는 거야. 근데 그 전에 K가 9일 때 S9보다 S10이 크거나 같은 거야. 그전에도 S8보다 S9가 컸다는 얘기야. 그전에도 S8보다 S7이 더 작았다는 얘기지. 맞지? 어떻다? 더하면 더할수록 커졌었어. 그죠? S7이 있었고 거기다 A8을 하나 더 더했더니 더 커진 거야. 그리고 S9, A9를 하나 더 더했더니 또 커져. S9보다 S10, A10을 하나 더 더했더니 또 커지는 거야. 물론 같아질 수도 있고. 알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한대. 뭐야? S11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전에는 계속 양수 나오다가. 그럼 어떻다는 얘기야?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다가 양수 나오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의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지. 그걸 처음으로 만족시키는 K가 뭐야? 몰라. 그리고 K 플러스 1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알았음? 이 얘기지. 뭔 말할? 뭔 말할? 자, 그때 A 5, 6, 7을 곱했더니 음수래. 셋다 음수일 수도 있지. 근데 저 중에 하나만 음수일 수도 있지. 그럼 셋다 음수라면 A5, 6, A6, A7 다 음수란 얘긴데 하나만 음수라면 A7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거야. A5, 6은 계속 양수 나오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알았나요? 자, 그런데 어때? 그러면 A7에서 일단은 자, 다시 한번 이게 말하고 싶은 거는 셋 다 음이거나 양양음이거나인데 그 이후에는 계속 음수 나오겠지. A8은 반드시 음수입니다. 그런데 그 녀석을 4분의 5도 중요하겠지만 마이너스 배를 했더니 같아졌대. A5도 뭐랬다? 양수였다는 거지. 그러면 뭐 이게 맞죠. 알았나요? 요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양수가 음수가 등장하기 시작한 게 뭐다? 7인 거야. 6까지는 계속 양수가 나오다가 또는 0이 나오다가 알았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S6이 100입니다. 말을 하고 싶은 거고 나의 식에서는 A 플러스 7D랑 마이너스 4분의 5에 곱하기 A 플러스 몇 D? 4D가 서로 똑같다는 말 하고 싶은 거야. AD에 대한 식 두 개잖아. 연립하면 A와 D가 다 나오겠죠? 그렇게 구한 AD를 가지고 마지막 뭐야? A2? A2 구하시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등차가 어려운 건 이런 느낌. 알았음?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 돼? 등차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해주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막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관함수 이런 거는 약간 좀 그래프의 특징이거나 아니면 식에다 대입하면 나오는 약간 이런 느낌이 진짜 딱 찐 수학 같은 느낌이라면 수열은 마치 너희가 그 수학 하에서 해왔던 경우의 수처럼 어떤 느낌? 약간 IQ 테스트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죠? 뭔가 상황 자체를 너네들이 하나하나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나오는 게 수열이다. 그래서 느낌 비슷한 것들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수열, 경우의 수 얘네들은 조금 그쪽 느낌, 논리 느낌 어디랑 같이? 집합 명제랑 같이 오케이? 좀 그런 느낌이 드는 단원이에요. 자, 역시 잘 정리해 두시고 다 되면 42번 갈게요. 아, 나는
이렇게 풀고 싶거든. 일단 잠깐만 있어봐. 이거 답 좀 해보자. SN을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DN 제곱에 N의 개수가 1 넣었을 때 30이 나와야 되니까 30 플러스 2분의 D.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D로 묶어줬다 생각하면은 N제곱에다가 플러스 또는 그냥 축을 바로 쳐다봐. 마이너스 2A 분의 B D분의 30 플러스 2분의 1이란 말이야. 얘가 자연수가 되면 돼. 그걸 만족하는 D가 몇 개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거를 굳이 통분을 해보면 2D분의 60 플러스 D라서 일단 이 약분하려면 D는 짝수여야 되고 그 짝수에 의해서 또 약분이 돼야 되니까 D는 무슨 수야? 아, 이상하네. 그럼 얘가 2분의 홀수꼴이 나오기 위해서는 D로서 가능한 것은 일단 1 안 되고 2 안 되고 일단 4의 배수여야 2분의 홀수 나올 가능성이라도 있다. 그치? 그래서 일단 4의 배수꼴일 거야. 그래서 4 넣어주면은 2분의 10으로서 가능하고 8은 안 될 거야. 8은 안 되죠. 그런데 거기서 30의 약수 2 말고 또 다른 걸 갖는 건 가능해. 20도 가능할 거야. 2분의 3이니까 가능하죠. 30 자체가 2 곱하기 5 곱하기 3이네? 2, 3, 5니까 12도 가능하네. 그 다음에 60도 가능합니다. 답은 4개. 맞냐? 아씨. 욕한 거 아니에요? 뭐지? 아닌데. 너 약 올리냐? 갑자기 화나네. 나 참나. 죽일까 저거? 축이 자연수 아니어도 되나? 자연수가 아니어도 되네. 2분의 몇 꼴이어도 되네. 그러네. 2분의 몇 꼴이어도 되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찾아가고 싶은데 이게 내가 지금 한 게 뭔지 모를 거 아니야, 너네가. 이제 이거 식을 어떻게 세워줘야 될까, 내가? 그냥 단순하게 해보자.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걸 좀 풀어서 볼게. 이게 뭐야? Sm 플러스 K에서 Sm-를 빼면 남는 게 Am부터 쭉쭉쭉쭉 해서 Am 플러스 K까지 아니냐? 그치? 이 식이지. 이게 0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Sm 플러스 K와 Sm만 실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나는 Sm 자체가 대칭형이다를 살리려고 했던 거야. 그 대칭형인 게 꼭 정수를 기준으로 대칭이어도 상관없지. 근데 이게 2분의 몇이 되던가 해서 여기에서 뭐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뭐 2일 때 이게 2분의 3 이런 거 나와서 여기가 1일 때, 3일 때, 2일 때 이렇게 나와도 되거든. 그런 대칭형을 만들어 둬도 되잖아. 맞죠? 그걸 이제 살릴 거야. 아까 나는 이게 정수라고만 해서 4개가 나온 건데 2분의 몇이어도 됩니다. 근데 3분의 몇이면 안 되지. 왜? 1과 2가 어때? 쏠려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지금은 3분의 1이니까 좀 그렇다면 3분의 1 아니네. 3분의 4네. 어쨌든 예를 들어서 3분의 몇이야? 뭐 한 3분의 10이 있다 치자. 그럼 여기 왼쪽에 3 있고 오른쪽에 4 있겠지. 근데 3보다 4가 멀어. 근데 5는 왼쪽으로 멀어. 5가 아니라 2는. 5는 또 대칭형이야. 이거 자체를 만족할 수가 없어. 그래서 축을 2분의 몇, 2분의 홀수꼴 혹은 정수로만 만들면 돼요. 약간 이렇게 풀면 되거든. 근데 내가 그걸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풀기에는 좀 맞춰가는 느낌이라 요거를 만족하는 MK가 있다고 치자. 각각 공식을 써봐. 이거 뭐예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의 2배에다가 m 플러스 k-1의 분차 마이너스 d. 됐죠? 와. 2분의 항의 개수 m-1 곱하기 첫째 항의 2배에다가 m-2의 마이너스 d. 이렇게 해도 되니? 그럼 양변 2배 하면 이건 사라지잖아. 그지? 그럼 양변을 전개를 해봐. 그때 적당하게 사라질 건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거 60m 같은 경우는 사라질 거 아니야. 차라리 싹 사라지고 남은 것들을 정수 mk에 대한 부정 방정식처럼 풀어도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려고. 뭔지 알겠나?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싶은 건데, 그럼 정리 좀 해보자. 60 m 뿔 k 전개를 합니다. m 뿔 k의 제곱에다가 d 플러스 d에다가 m 플러스 k. 됐나요? 우변 60m-1 마이너스에다가 이건 그냥 갈게요. m 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d까지 사라질 거 사라져 보자. 뭐뭐뭐뭐 사라지냐? 일단 60m 사라질 거니까. 저 m 플러스 k 제곱해주면 전개해주면 m 제곱에 2mk에 플러스 k 제곱이거든. 이거 m 제곱 d 사라지잖아.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3mb 여기 dm 하나 여기 k 있네. 동류형이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이건 너무 노가다로 푸는 것 같고 좀 머리 쓰자. 안 되겠다. 이렇게 나눠볼까? 이건 몇 개야? k 플러스 1개죠. 등차라는 말은 쟤네들이 1차식의 형태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직선꼴을 이루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고 있겠지. 근데 더 이상 0이라는 얘기는 다 빵빵빵빵일 리는 없으니까 가운데 뭔가 0 이런 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첫 번째 1번. 만약에 k 플러스 1이 짝수라면, 즉 k가 홀수라면 전체 개수가 짝수개죠. 그럼 뭐야? 양 끝엔 놈의 합만 0이면 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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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나와주겠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am과 am 플러스 k의 합만 0이면 나머지는 다 0일 거야. 됐죠? 두 번째. 만약에 k 플러스 1이 홀수라면 이놈과 이놈의 정중앙에 하나의 항이 있잖아. 걔가 0이면 되겠네. 그죠? 정중앙에 누가 있어? A에 좀 크게 쓰자. A에 2m 플러스 K 나누기 2. 정 가운데 이게 있겠지. 그지? 그게 0이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눠줘도 되겠네. 그럼 아까보다 훨씬 심플해졌지? 그나마. 가보자. 얘는 뭐예요, 그래서? 아, 그래봐야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는 AM은 결국 30 플러스 M-1이고 AM 플러스 K는 30 플러스 M 플러스 K-1이 되잖아. 그 둘이 더하면 0이에요, 잖아. 60.
EMD 마이너스 ED 플러스 KD. 오케이? 이게 0. 그래서 60과 뭐가 같아지도록 하는 D로 묶었을 때 E-EM-K의 D가 0 되도록 하는 게 있는, 60이 되도록 하는 게 있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하나. 두 번째, 잘못 썼다. 공차가 마이너스 D지. 그거 다 바뀌었다. 요렇게 마이너스, 요렇게 마이너스. 어쩐지 뭐가 너무 작더라. 그럼 다시 정리.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얘만 플러스. 다시. 그래서 60은 뭐다? EM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D. 됐죠? 두 번째. 예. 이 식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해주면은 A에다가 M 플러스 2분의 K인 거야. K 플러스 1을 홀수니까 K가 짝수겠죠? 2분의 K는 정수입니다. 그걸 구해봐. 뭐예요? 첫째 항 30에다가 M 플러스 2K, 2분의 K 마이너스 1의 D, 마이너스 D죠? 를 했더니 뭐 나온다? 0 나온다. 됐음? 됐음? 그럼 결국 이것도 뭐야? 2배 해주면 60 넘어가주면 EM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D 아니냐? 똑같은 얘기네. 두 개 다 같은 얘기잖아. 맞죠? 그럼 K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만 따로 생각해서 계산해주기만 하면 끝나겠네. 여기까지 됐음? 자, 가본다. 위에 거에서는 K가 홀수입니다. 짝수, 홀수, 짝수. 이게 홀수네. 여기서는 K가 짝수죠.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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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네. 그러면은 60의 약수로서 이 짝수들을 생각해주면 뭐 2, 4, 6, 12, 60 들어갔을 때 D가 나올 수 있는지만 잘 고민해보면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 이게 홀수요. 이게 홀수요. 그러면 60의 약수로서 1, 3, 5 끝인 것 같은데? 30. 짝수잖아. 그런 거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D. 그렇게 D의 개수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 알았음? 끝. 요렇게 해결하면 돼. 가보자. 44번. 이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인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맞다면 왜 평가원 기출 이런 말이 안 써져 있지? 이거 아마 모의고사 기출일 겁니다. 근데 등차술 AN과 등차술 BN이야. 등차술 AN과 등차술 BN의 지금 항상 합은 항상 어때? n에 대한 2차식 나오지. 그래서 SN도 TN도 둘 다 2차식이었을 거야. 근데 걔네들을 곱했더니 뭐 됐어? n제곱과 n제곱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저 n이라는 인수가 두 개가 있는 거지. n-1과 n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각각 하나씩 있는 거지. 맞지? 어이? 자, n 하나, n-1 하나, n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인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때 SN이 예를 들어서 이걸 가져오면 TN은 반드시 이걸 가져오면 되고 SN이 예를 들어서 이걸 가져오면 TN은 이걸 가져오면 되는 거지. 맞죠? 예를 들어서 SN이 이걸 가져왔으면 TN은 이걸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럼 되잖아. 맞나요? 자, 그때 만약에 기억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AN이 N이라고 줬어. 그러면 너네 TN 바로 구할 수 있지 않니? 맞지? TN이 아니지. SN이지 이거. SN. SN 구할 수 있지. 뭐예요? AN의 개수 1, 공차가 1. 그러면 SN은 2분의 1 N제곱을 출발합니다. 1 넣었을 때 1 나왔으니까 얘는 2분의 1 N을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야? 2분의 1 묶어주고 N 하나, N 플러스 1 하나. 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뭐? 이 인수 하나랑 이 인수 하나 SN이 가지고 온 거야. 그럼 T는 뭐가 되겠어? 일단 누구? 인수 N 하나, N-1 하나 가지고 오면 되지, 남은 거. 근데 이 앞에 개수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죠. 그 말은 얘의 개수 2분의 1은 얘가 2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라졌다라는 얘기고, 정리해주면 2n제곱에 마이너스 2n이니까 우리는 거꾸로 bn을 구할 수 있겠지. 4n 1 넣어주면 빵 빼기 4. 끝. 기억 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았음? 이런 데서도 우리 전에 배웠던 거 쓰면은 조금 더 빠르다. 오늘 아까 내가 처음에 설명한 거. 니은. 자, 가보자. 여기에 방금 계산하면서 2와 2분의 1 서로 삭제됐던 거 보였죠? 자,
인수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SN의 개수와 TN의 개수가 모두 다 1이에요 라고 한 적은 없지. 맞지? 그럼 만약에 SN의 개수가 있었어. 그럼 얼마로 있겠어? 2분의 D1으로 있지 않았을까? 그지? AN의 공차가 D1이면 SN의 2차의 개수는 2분의 D1이었겠지. TN도 마찬가지야. BN의 공차를 D2라고 했으면은 TN의 개수는 2분의 D2였겠지. 근데 그게 지금 있어 없어? 없어. 왜? 1이라서 사라졌나 봐. 그럼 D1, D2의 곱은 4 맞죠? 알았음? 알았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D. 첫째 항이 0이 아니면 A1의 첫째 항이 0이 아니면 이건 뭘까? N-1은 AN이 가지고 왔다 안 가져왔다? 그 얘기겠지. 자, SN인지 TN인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의 인수를 SN이든 TN이든 가지고 있으면 합이 가지고 있으면은 1 넣어주면 0이잖아. SN이 가지고 있었으면 S1이 0이라는 얘기잖아. TN이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었으면 T1은 0이라는 얘기잖아. 즉 A1이나 B1이 0이 될 수 있는 조건이지. 저걸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근데 A는 0이 아니란 말은 D가 간다. BN이 반드시 TN이 반드시 뭘 가지고 오세요? N-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야. 근데 나머지 인수들은 N 하나, N 플러스 1 하나. 어떻게 누가 가지고 온대? 모르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보자. TN이 N-1과 인수를 N을 가지고 왔을 때 N 플러스 1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럼 SN은 뭐였던 얘기야? 개수래. 인수가. 얘는 N제곱이라는 얘기고 얘는 N 하나와 N 플러스 1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맞나요? 맞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근데 왜 A는 N이다? 왜 이거라고 단정 지어놓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음? A1이 0이 아니라는 말은 SN이 N-1이라는 인수만 얘를 인수로 갖지 않는다. 그래서 TN의 인수로 N-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SN이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 이걸 수도 있지만 이걸 수도 있잖아. 맞죠? 더군다나 개수 신경도 안 써서 지금 다 1111로만 풀고 있어. 근데 어떻게 이게 개수가 1이고 그렇게 해야 N이 나오잖아. 왜 그거로 단정 지어놨니? 아니냐? N이면 이거네. 이거구나. 어쨌든 왜 인수가 이거라고 단정 지어놓은 거야? 이걸 수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D거든 땡. 여기까지. 정리? 45분은 좀 쉬운 것 같아요. 자, 간다. 얘는 K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시작은. 마지막 마무리는 K로 물어봤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내 수가 있다. 그렇다고 그걸 미지수를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내수를 미수를 잡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니? 얘를 막 A마디, A뿔 D 그래서 공차는 2D 그럼 얘는 A뿔 3D 이렇게 잡잖아. 마치 그것처럼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그래프를 좀만 잘 이용해보면 정 가운데 누가 있어? 그냥 0이 있어. 맞죠? 그러면 요 간격을 뭐라고 잡아볼까? 뭐 D도 좋고 P도 좋아. 뭐 할까? D 할까 D? D로 잠깐 잡아볼까? 그러면 A3 자체가 뭐야? 그냥 플러스 D야. A2는 뭐야? 마이너스 D야. 끝났네. 얘는 3D고요. 얘는 마이너스 3D야. 끝난 거 아니? 근데 여기서 뭘 따라가줘 봐. 절대값에 의해서 접혀 올라간 녀석 따로 접혀 올라가지 않고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먹었던 거 따로. 요 녀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어차피 대칭성은 당연한 거니까 3D 넣어주면 K 나옵니다. 9D 제곱 마이너스 9가 K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절대값에 의해서 접혀 올라가서 저기까지 간 거잖아. 그럼 원래는 밑에 있었거든. D를 넣어보자. D 제곱 마이너스 9는 뭐다? 마이너스 K였던 거지. 둘이 연립하면 D도 K도 다 나오잖아. 알았죠? 그러면 끝.
자, 여기까지 하고 남아있는 문제 뭐야? 전멸이네, 그러고 보니까. 47, 48, 49, 50, 51 하나 빼고 5위까지. 자,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 대수가 또는 세 넓이가 대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뭐해? 미지수로 우리가 설정을 하든 중앙 공식을 쓰든. 맞죠? 그럼 뭐 하면 되겠네? S2의 2배는 S1과 S3의 합과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네. 그럼 이제 우리는 S1, 2, 3를 구하기 위한 재료들만 찾아가시면 됩니다. 맞나요? 자, 2,0이 있었어. 원, 반지름이 루트 2짜리예요. 에 그은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그럼 뭐야? 완전 이 문제 완전 원의 접선 문제를 바뀌었네. 원 밖에 있는 어느 한 점 2,0에서 그 접선 얘기잖아. 맞나요? 어떻게 풉니까? 이거 수상이잖아. 수상의 원방이잖아. 그지? 어떻게 해야 되겠네? 접선의 먼저 찾아야죠. 맞나요? 어떻게 해? 이게 질문인 이유는 수상의 질문이었겠다. 원 밖의 점 2,0에서 그 원의 접선 어떻게 구해? 모시모시? 모시모시? 어떻게 해? 접점을 가정하던가 기울기를 가정하던가. 맞죠? 또는 어? 2,0을 지난 직선. 근데 그게 원의 중심까지 이른 거리가 D니 D가 R과 같다. 맞니? 이 사람들 왜 이럴까? 빵빵? 절대값. 그게 바지를 루트랑 같다. 그럼 이거 넘기고 양변 제곱해주면 그래서 이거 기울기가 뿔만 1이야. 이거는 마이너스 1이고 이건 플러스 1인 거지. 알았니? 그래서 이 직선 자체가 y는 x 마이너스 2고 얘는 이제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 거예요. 알았나요? 그럼 이제 여기 나왔잖아. 이잖아. 얘 마이너스 2 나왔죠. 그럼 이제 요것만 찾아주면 되지. 그지? 요 점은 뭐야? 여기 만나는 교점이잖아. 연립하면 되겠죠? kx는 x-2 왜 이래? 넘어가면은 그래서 x는 k-1분의 마이너스 2겠네. 요 q라는 점의 좌표가 k-1분의 마이너스 2 콤마 k배 해주면 k-1분의 마이너스 2k 이게 점의 좌표다. 맞지? 됐나요? 그럼 이제 넓이 구할 수 있잖아. S2 그랬어. S2 2분의 1 곱하기 이 넓이죠 지금. 밑변 2 높이 y좌표. 그래서 밑변 2 높이 y좌표 는 S1 넓이 구하자. 2분의 1 곱하기 S1 요거죠. 밑변 높이 밑변 2 높이 x좌표 더하기 S3 넓이 구하자. 2분의 1 곱하기 S3 이거 뭐예요? 밑변 높이 2 됐죠? 끝! 양변을 2배 해버리면 이렇게 되고 알았음? 또는 어차피 다 약분되니까 굳이 양변을 2배로 한다고 하지 말고 약분을 각각 시키자. 그래도 좋네. 얘는 얘랑 약분, 얘는 얘랑 약분, 얘는 얘랑 약분. 그럼 k-1분의 마이너스 4k는 k-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양변 2로 나누면서 k-1까지 곱할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k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1 k-1 됐니? 그냥 k-1 됐죠? 끝
3K, 2. K는 3분의 2. 끝났나? 아이씨, 뭐, 또, 값이 왜 이래? 3분의 200일 리가 없잖아. 3분의 200이냐, 혹시? 뭐가? 아씨,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지? 음. 어디가 잘못됐지? 아, 스트레스 받아. 요거 연립 잘못했지. 우리가 지금 뭐 구하고 있었어? 이들이 만나는 거잖아. 그냥 KX는 맞는데, 나 왜 이걸 잡았냐? 이걸 잡아야 돼. 이걸 잡아야 되는데. 아,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그쵸? 너 너무 처음부터 틀렸다. 다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어쨌든 방법은 똑같아. 그래서 얘가 K 플러스 1분의 2 나옵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럼 넓이 다시 구하셈. 헤헤이, 참. 자, 어쨌든 요거 좌표가 K 플러스 1분의 2. 그럼 얘는 K 플러스 1분의 그냥 2K, 두 배만, K배만 하면 되니까. 그럼 다시 2분의 1 곱하기 S2.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높이 Y좌표. 는 S1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S3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어차피 약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자. 그럼 답은 2K는 1, K 플러스 1. 그래서 K는 2 나오네. 됐죠? 답은 200이냐? 그 100배는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이거? 100번 될 줄 알았더니. 의심스러워서 답을 보는 사람이 생겼어요. 1447번 200 맞아! 됐죠? 8번 맞아. 큰일 났네. 오늘 진도 못 나가겠는데. 가자! 지워도 되죠? 어쨌든 결국 뭐다? 등차 중앙 쓴 거다. 알았지? 어? 야, 48번 문제가 왜 날라가 있어? 아씨, 또 왜 이러냐? 아, 자, 간다. 문제 써보자. 어이, 날라갔어, 이거. 어이, 문제 써야지, 뭐. 그림같이 좌표축 위에 5개 이점 A, B, C, D, E가 있습니다. 그렇게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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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그때 AO, OC, EA의 길이가 순서대로 등차수열. 그럼 뭐 하면 돼? EOC는 AO 더하기 EA. 뭐 이렇게 식만 세우면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문제 좀 그려보자. 진짜 삐딱하네. 여기가 대충 요렇게. 여기는 90도 이러면서 요렇게. 뭐야? 닮음 나왔죠? 여기도 90도 이러면서 이렇게. 뭐야? 또 닮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90도 이러면서 이렇게. 또 닮음 나오죠? 닮음 이용하는 건데. A, B, C, D, E. A, B의 기울기 찾으래. 자, 간다. 닮음 보이지? 뭐? 요 삼각형 닮으면 수밖에 없겠지. 왜? 여기가 90도야. 그럼 여기를 잠깐 알파라고 잡으면 여기는 베타라고 잡아보면 알파와 베타의 합은 90도. 그럼 여기도 베타가 되고 여기가 자동으로 알파 되겠지. 그러면서 다 닮음. 알았음? 그럼 그 닮음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 나는 요 점의 좌표를 잡을래. 뭐? 마이너스 K. 이 길이를 K로 잡았다고 치자. A라고 하자. A. 마이너스 A. 길이를 A로 잡았다고 치자. 알았죠? 요 길이는 B. Y좌표 B라고 잡았다고 치자. 알았음? 그럼 여기서는 또 A 대 B라는 길이 B를 이루고 있겠지. 맞지? 그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네. 됐음? 됐음? 또는 닮은 B가 K래.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지금 A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 삼각형에서 또 이 길이에 대응하는 길이가 이 길이 아니냐? 그럼 그게 AK, K배를 했다라고 쳐보자.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AK 제곱 아니야?
자동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AK 3선 아니냐? 자동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AK 4선 아니야? 맞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도 되잖아. 마이너스가 붙는 건 이제 뿔마 부호 때문에 그렇고 길이는 다 양수로 돼서 길이들은 다 KKKK 됐을 거다. 알았죠? 자, 그때 어쨌든 AO와 OC와 EA의 길이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래서 EOC는 AO 더하기 EA로 잡을 거야. 자, 다시 좀 쓰자. 뭐야? 2AK 제곱. AO A 더하기 EA. EA는 뭐야? A의 좌표에서 E의 좌표를 빼면 되죠. 아야.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AK 4승을 뺄 거니까 AK 4승 더하기. 됐니? 그러면 이거잖아. 끝났네. K제곱이 뭐예요? 이란 얘기죠.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기울기잖아. 누구? AB의 기울기잖아. AB의 기울기는 뭐야? A분의 AK, K잖아. 양수로서. 답은 루트 K, 루트 2. 알았음? 끝. 닮음을 이용해서 등차로 넘어가는 문제였다. 그림과 같이 AC가 15, BC가 20. 그런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누워있네요. 그때 변 AB를 25등분을 하는 P1부터 P24까지 그렇게 지나고 변 AB에 수직이 되는 선을 착착착착 그어서 다 이제 뭐 PQ라는 길이로 표현을 했다, 그치? P1, P1, Q1 더하기 P2, Q2 더하기 P3, Q3부터 P24, Q24까지의 합을 구해보세요, 다. 맞죠? 맞죠? 왜 굳이 25등분을 했을까? 이게 25냈다. 자, 얘가 지금 이제 15. 얘가 현재 20. 근데 여기 90도. 뭐야? 3대 4대.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25고 길이를 1111이 되게 다 잘랐다는 얘기다. 맞지?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선을 그어봐. 요거 길이 얼마야? 여기도 3대 4대 오겠지. 9겠지. 여기에 딱 뭐가 걸쳐져 있을까? P9가 걸쳐져 있겠지. 그럼 Q9는 자동으로 C라는 점이 Q9가 되겠지. 맞니? 자, 우리한테 뭐 하래? P1, P2, P1, Q1, P2, Q2, P3, Q3부터 해서 P24, Q24까지 다 더해보래. 잘 봐. 요 전에 이 노란색 선분 직전에 뭐 있었겠어? P8, Q8이 있었을 거야. 맞나요? 그리고 요 직후에 뭐가 있었을까? P10, Q10이 있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 빨간 색깔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들만 한번 놓고 보면은 등차질 아니겠냐? 일정한 길이씩 줄어들고 있잖아. 등차줄이겠지. 두 번째. 왼쪽은 파란색으로 다시 바꿀게요. P1, Q1부터 시작해서 어디? 아까 여기 그렸던 거. P8, Q8까지. 얘네들도 등차줄 이루고 있지 않을까? 얘네랑 다른 등차줄이지만 어쨌든 등차줄 이루고 있지 않을까? 일정한 길이씩 증가하겠지. 맞지? 그때 요 녀석들의 합은 뭐가 될까? 결국 등차줄 이루는데 요 전의 항이 0이고 요 다음 항이 P9, Q9가 되는 거. 그러면은 0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에 존재한다 치면 A0과 스몰 A0, A0과 A9의 합은 A1과 A8의 합과도 똑같지 않냐? A2와 A7의 합과도 같지 않냐? 즉 합은 뭐가 나온다? P9, Q9라는 선분의 길이가 총 8개를 2개씩 묶어서 4개가 나왔을 거야. 두 번째, 빨간색 녀석들만 더해주면 합은 10부터 24까지 몇 개? 총 15개입니다. 그 중에 가운데 놈을 제외한 나머지를 또 더해주면은
마지막 놈과 첫 번째 놈의 합은 역시 뭐가 나왔을 거야? P9, Q9랑 또 똑같이 나왔을 거야. 그게 전체 몇 개야? 10부터 24까지니까 15개잖아. 근데 가운데 거를 제외한 나머지 14개는 합이, 끝에 것들의 합이 항상 P9, Q9가 나올 거야. 그럼 두 개씩 묶어서 P9, Q9 나오니까 일단 몇 개 나오고 7개가 나오고 그 정 가운데 있는 놈은 얘의 절반 아니겠냐?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지금 뭐만 했어? P9, Q9를 제외한 P1, Q1부터 P8, Q8까지 그리고 P10, Q10부터 P24, Q24까지만 더한 거지. 그러면 이제 이놈의 합은 이놈의 합은 P9, Q9라는 길이에 대하여 여기서 일단 4배 여기서 일단 7 더하기 2분의 1배 그 다음에 노란 색깔에서 하나 더 P9, Q9 하나 더 구해야 되니까 그럼 끝났네. P9, Q9만 구하자. 이거 길이 아까 얼마야? 3대 4대 5 맞죠? 12잖아. 그래서 답은 12에다가 2분의 얼마야? 5, 7, 12, 2분의 24, 25 끝. 답은 150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됐음? 등차수의 합을 빌려서 한번 풀어봤어요. 150 알았니? 알았니? 끝. 우리가 이런 문제들 많이 풀잖아. 막 삼각형이 있으면 요 선분의 길이들을 막 P1, Q1, 뭐 P2, Q2 하면서 막 할 거야. 근데 이 간격을 다 똑같이 잡아. 근데 이놈들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할 때 당연히 등차수열 해도 좋지. 근데 이거를 거꾸로 그대로 뒤집어 버리면 있잖아.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 첫 번째 놈이 여기 가 있는 거야. 요 두 번째 놈이 여기 가 있는 거야. 요 마지막 놈이 여기 가 있는 거야. 아이고. 여기 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의 전체 합은 2배를 해주면은 결국 이 선분의 길이들을 다 더한 거. 근데 이 길이 다 똑같잖아. 그럼 그 놈을 다시 절반으로 만들면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차수를 이용하기도 하거든. 오케이? 그것처럼 푼 거예요. 빨간색 따로, 파란색 따로. 알았음? 끝. 정리? 50번 가보자. 어렵죠? 가자. 그림과 같이 X축 위에 OA1, A1, A2, A2, A3 점점 2분의 1씩 곱해지는 길이들을 잡았다. 맞지? 요게 지금 1이었고 그 다음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네. 그때 어쨌든 이 A1, A2, A3를 가지고 이런 사각형, 정사각형을 만들고 또 여기를 한 변으로 가는 정사각형 옆에 붙이고 또 이 길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붙이고 그런 말을 계속해서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원점과 BN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ANX라고 부를 때 A10의 값이 A10이 뭐야? Y는 A10X라는 직선의 기울기다 맞지? X 앞에 붙은 게 small A1, A2, A3, A10이니까 어쨌든 그 녀석의 기울기를 찾아달래.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10번째 그림 아니냐? 여기에 뭐? A10 여기에 뭐? B10 그때 O점과 요점을 연결한 직선의 어이구 기울기 그게 A10 아니냐? 맞지?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올 때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그게 기울기잖아. 그럼 X값의 증가량은 어때? 처음에 1, 두 번째 2분의 1, 세 번째 2분의 1의 제곱 점점점 해서 몇 개? 10개를 더하면 되죠. 자, 10개다. 2분의 1에 몇 승까지 더하는 거야? 9승까지 더합니다. 맞나요? 분의 2분의 1의 9승. 됐음? 그게 A10이잖아. 됐죠? 그거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더 설명 안 해도 되겠나? 알았나? 이 값은 지금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까지 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그때 10개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9승으로 끝나는 거. 1, 2분의 1의 0승으로 출발했으니까. 알았죠?
끝. 52번 가보자. 자, 51번 잘 푼 사람들 52번 왜 질문인가? 똑같은 거 뭐 이용하면 돼? 등비수를 이용하면 되죠. 맞죠? 51번 이거 어떻게 했어? 이게 더 어려울 텐데. 닮은 비를 가지고 먼저 넓이 비, 공비를 이루는 첫 번째 요소를 찾은 다음 개수 변화가 점점 3배씩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닮은 비가 지금 대충 보니까 4분의 1이네. 그래서 공비는 4분의 1 곱하기 개수 변화 3, 4분의 3을 공비로 하는 으로 출발할 거다. 맞죠? 52번은 더 쉬워. 왜? 개수 변화가 없잖아. 닮은 비만 찾아주면 돼. 그럼 여기서 닮은 비란 건 뭐야? 내가 더하고자 하는 정사각형에 대해서 꼭 이변과 이변을 알아야만 구하냐? 아니잖아. 우리 내가 전에도 얘기했었지. 내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자, 이런 삼각형이 있어서 요 삼각형이 있어서 그때 이 변과 평행한데 3등분점, 3등분점을 연결해서 만든 평행선 하나. 여기랑 평행한데 또 요렇게 만든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길이가 1대 3이면 삼각형의 넓이비를 구하세요라고 해도 1대 9 넓이비는 닮은 비는 1대 3 맞죠? 그 안에 내접하는 원을 만들어도 원에 대한 반지름의 비를 물어봐도 원의 반지름 찾을 필요 없이 저 1대 3을 이용해서 1대 3 하면 되잖아. 원의 넓이비는 1대 9 맞죠? 똑같아. 얘네들도 사각형들을 더할 거고 그 녀석들이 등비수를 이런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저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반드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알았음? 알았음? 대표적인 길이 하나만 딱 찾아서 공비 찾으면 끝이야. 알았음? 그 비가 뭐 9분의 2가 되는 것 같은데. 알았죠? 자, 어쨌든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아가기 위한 재료들 한번 만들어 가볼까요? 여기에 사각형에 이게 대각선이 두 개가 그어졌네. 먼저 문제를 좀 읽어보니까. 그리고 무게중심을 연결한. 이게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 맞지? 이거 즉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맞지? 어쨌든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무게중심의 특징. 이 삼각형 하나만 본다. 한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수선을 그으면 그 수선의 길이를 2대 1로 내분하는 게 무게중심 특징 아니냐? 그죠? 이거 길이가 지금 현재 2분의 9잖아. 그럼 이거 길이도 2분의 9 아님? 왜?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거거든. 그러면은 요 길이는 2분의 6인가? 3 아님? 끝났네. 다 나왔네. 도대체 뭐가요? 저 큰 사각형 안에 이 사각형을 붙이고 있는데 대각선의 길이에 대한 절반이 나왔잖아. 대각선의 길이 얼마란 얘기요? 6이란 얘기죠. 맞죠? 그리고 나서 그 사각형 안에 또 붙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걸 구할 필요 없이 그 전에 거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대각선 길이 9루트이잖아. 그지? 9루트 2에서 6을 만들기 위해서 뭘 곱했니? 루트 아니다. 3루트 2분의 2를 곱했잖아. 맞죠? 맞죠? 그럼 끝났네. 공비는 길이에 대한 얘기였다면 저거 자체가 공비였을 거고 넓이에 대한 얘기니까 제곱을 b로 가지면 되겠네. 18분의 4 그래서 공비가 9분의 2로 지금 저식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끝나? 첫째 항만 찾으면 끝나. 오케이? 첫째 항 하자. 첫째 항이 뭐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넓이가 첫째 항이잖아. 그럼 뭐야? A1의 넓이를 구하라네. A1이 뭔데요? 처음에 무게중심을 연결한 사각형. 그러니까 전체 사각형 81이 아니라 요 녀석의 넓이를 말해. 대각선이 6이니까 구할 수 있잖아. 얼마? 18이죠.
알았죠? 오케이, 끝. 몇 개? 10개야? 10개. 정리하시면 답입니다. 알았나요? 예. 끝. 정리. 좀 생각보다 값이 크네? 이게 9분의 7이고 99 곱한 것만 해도 81, 뭐 126, 162, 뭐 좀 크네? 아무튼 정리. 끝. 시그마 단어는 이제 뭐 기본 공식이 뭐예요라고 하면 사실 공식은 되게 심플함. 맞죠?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몇몇 유형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거기가 중요하고 중요하다기보다 거기가 설명할 게 많고 그 앞에 내용들은 사실 기본 공식들 몇 개만 가지고 그냥 쭉 풀고 나면 끝나요. 자, 간다. 오늘 하는 건 이제 수열의 합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수열의 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SN도 포함을 하는 거죠. 근데 SN만 보면은 한계가 있었어. 어때? 그냥 첫째 항부터 빠짐없이 전부 다 n번째 항까지 합을 해야 되잖아. 맞죠? 맞죠? 그런 특징들이 있었단 말이야. 물론 알고 있는 건 등차 등비밖에 없지만. 근데 우리는 그중에서 홀수 번째만 더 하고 싶거나 예를 들어서 이 뿔마가 반복된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들만, 음수들만 더 하고 싶다. 홀수 번째가 아니라 짝수 번째 항만 더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또는 3의 배수 번째만 더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 중간중간 듬성듬성 따로따로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SM만 알고 있다면 뭐 해야 돼? 예를 들어서 3의 배수 번째만 구한다고 치면 AN이 아니라 A3N 일반항을 따로 구해서 그 A3N에 대한 SN을 다시 구해야 될 거야.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특정 항들만 더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만들게 된 기호가 바로 뭐야? 시그마죠. 요 시그마라는 기호는 어떻게 항상 더하냐면 일단 여기 옆에다가 누구를 더하는지 항상 써주고요. 시그마 밑에다가 시작을 알려주고 여기다가 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누구 어떤 놈들을 더할래? 그 누구를 조절함으로써 중간중간에 있는 놈들만 더할 수도 있지. 맞죠? 뭐 예를 들자면 이건 안 써도 된다. 예를 들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그냥 A10까지 싹 다 더한다고 하면 S10도 맞지만 S10이 아니라 뭐요? 시그마에다가 AK에다가 K를 1부터 10까지 해도 되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뭐 A1, A3, A5 하면서 홀수 번째 것만 더 하고 싶어. 그렇게 해도 뭐야? K는 1부터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뭐 할 수 있음? 2K-1로 가면 되거든. 됐지? 됐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을 뭐로? 11로 끝내려면 6까지 더해주면 되지. 맞니?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졌잖아.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덧셈들을 하고 싶어서 만들게 된 게 바로 시그마라는 기호죠. 그럼 이제 이 시그마라는 기호를 가지고 나오는 몇 가지 공식이라던가 특징 같은 것들을 알아둬야 되는데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부를게요. 시그마의 성질 첫 번째 뭐 있다? AN들을 더할 것이다. AK라고 쓰자. AK들을 더할 것이다. K를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더할 것이다. 자, 그럴 때 뭐 한다? 뒤에다가 또 다른 수열 하나를 더하고 있어. 그 녀석에 대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수열에 대해서 더해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미 아니까 바로 결론 갈게요. 시그마 기호를 뭐 해도 됩니까? 마치 전개하듯이 풀어가지고 앞에 거 따로 시그마, 뒤에 거 따로 시그마 가능합니다. 맞나요? 됐죠? 두 번째 또 뭐 있어?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수열에 대하여 C배, 상수배를 했어. 그럼 뭐야? 이거 덧셈 자체가 CA1, CA2, CA3, CA4부터 해서 CAN까지 더하는 거다 보니까 어때? C로 싹 다 묶어버리면 A1, A2, A3, 점점점 AN들의 합으로 따로 뜯을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시그마 AK에다가 C배를 따로 빼도 되죠. 그런 식으로도 연산이 가능해졌고 근데 하나 빠뜨렸었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는 이걸로 가보자. K는 1부터 N까지 변한다. 누가 변수야? 시그마에서는 K가 변수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식에 C밖에 없어. 뭐 상수밖에 없는 거야. 뭐 3이면 3. K가 있는데 그냥 P면 P. 그러면 뭐 한다? K1 넣어도 C, K2 넣어도 C, K3 넣어도 C. C들을 더하지. 그래서 뭐예요? CN. 여기서 좀 조심할 거 하나. 뭐? 절대로 이두개 곱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의 N은
EN이 아니라 뭐다? 개수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장난칠 수 있어. 그때도 함부로 막 곱하지 말고.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C를 몇 번 더 했니? 라는 의미로 C를 더한 횟수라고 생각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이건 안 써도 된다. 시그마 AK, BK. 시그마 AK와 시그마 BK로 끊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공식이죠. 맞죠? 얘네들은 A1과 B1만 곱했고 A2와 B2만 곱해서 그 놈들을 더하는 건데 얘네들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점 AN까지 얘네들은 또 B1, B2, B3 점점점점부터 BN까지의 합을 서로 곱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정리하다 보면 A1, B1, A1, B2, A1, B3, A1, B4 하면서 많이 나오지. 훨씬 크게 나올 거다. 그래서 쓰면 안 되는 공식. 알았음? 나누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은 이게 답니다. 이 세 개 가지고 너희들 이제 짜집어 만드는 거예요. 됐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럼 이제 시그마들 다 풀 줄 아냐?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등차나 등비 수열의 합 모르면은 또는 시그마 AK를 제공하는 게 아니면 아직까지 다양한 문제를 풀지는 못해. 그러면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뭐냐면 자연수의 거듭 제곱이에요. 이제는 AK가 아니라 그냥 K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만들기 위해서 푸는 게 이거죠. 자, 역시 공식이다. 하나씩 해볼까? 승빈아! 시그마 K 공식 있어요. K 밸브부터 N까지. 뭐예요? 응? 뭐예요? 아, 넘겨보고 있다. 까먹었나 보네. 채원아, 혹시 이거 기억나나? 아, 많이들 까먹었구나. 기억하자.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알았죠? 두 번째, 동현아. K 제곱 공식은 뭐게? 6분의. 그냥 할게요.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N 플러스 2 아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는 거의 만나기는 힘든데, 어쨌든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거 K 3승 공식. 이거 기억나나, 하윤아? 2분의 맞아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그렇지. 전체 제곱.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보통 교과서에서는 요 공식이 끝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 더 외우라고 하죠. 뭐? 이거를 K제곱 플러스 K도 좋다. 근데 나는 일단 이렇게 쓸게. 이것도 외우시면 편합니다. 오케이?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해. 진짜 많이 나온다. 얘네들만큼 잘. 얘보다 더 많이 나온다. 뭐게? 얘 좀 거슬렸지 사실. 쟤보다 더 공식같이 생긴 녀석. 이 다음은 뭐요? 6이 아니라 3이죠. n 플러스 1 다음엔 뭐요? 2n 플러스 1이 아니라 n 플러스 2 쓰고 싶지 않냐? 요거 이 공식이다. 알았냐? 기억해두면 편하다. 왜요? 라고 하면은 사실 시그마 k제곱 플러스 k라서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에다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를 더해주면 되고 분수끼리 덧셈을 할 때는 좀 공통인수로 묶는다던가 통분의 답이죠. 통분하듯이 또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를 1로 묶듯이 했다고 치자. 그럼 남은 게 2n 플러스 1 플러스 3이라서 2로 묶어주면 n 플러스 2 남거든. 그럼 2는 약분해서 분모 3 됐고 뒤에 곱해지면 n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진짜 자주 나오는 공식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거까지 하고 나면 시그마 기본 공식 끝이야. 이제부터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음?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독특한 녀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거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지. 시그마 안에 루트 플러스 루트가 분모에 들어갑니다. 이건 뭐 하게? 유리화. 두 번째, 시그마 안에 분수가 있는데 분모가 곱의 꼴을 띄고 있다. 그럼 뭐 하게? 부분분수로의 변형. 이게 부분분수는 뭐야 이게? 부분분수 로의 변형. 이게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서 그렇지 10개, 20개를 여러 개를 더해서 그렇지
한 3개, 4개 더하는 거는 수학 합 때 이미 했어요. 유리식에서. 맞죠? 그 녀석을 좀 개수를 많이 늘렸을 뿐이고 일일이 하나하나 분수 다 쓰는 게 아니라 시그마로 한 방에 쓰는 것뿐. 어쨌든 둘 다 유리식에서 만났었던 녀석이다. 이것도 실제로 만났었고. 전부 다 뭐야? 소거되는 형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그마 공식 진짜 끝이에요. 시그마 공식이 된다. 시그마 단원 진짜 끝이에요. 오늘 숙제는 요 녀석에 대해서 좀 기본형에서 끝날 거다. 딱 170문제로 딱 끊어보자. 120. 알았죠? 그래서 아마 1670인가? 1570인가? 뭐 거기까지가 숙제일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알고 넘어가고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부분문수로의 변형은 사실 뭐 까먹은 사람들도 있어서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너희들이 모르는 부분문수로의 변형 공식이 하나 더 있다. 뭐 여러 번 나한테 들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부분문수로의 변형 공식은 뭐예요? A와 B를 곱한 녀석. 그때 어때? 우리 이거랑 이거로 따로 만들면서 빼기를 했을 때 K에 1 넣어주고 2 넣어주고 3 넣어주고 하다 보면 사라지고 이러면서 이제 소거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되는데 여기 뭐야?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B-2분의 1이 붙어있는 거 이거 조심하라고 하지. 근데 보통 빼보면 웬만하면 1이든가 얘가 이겨나오면 분자에 2를 붙여놓겠지. 약분하라는 의미로. 알았죠? 요게 일단 기본적인 부분수로 변형 수학할 때 배운 거.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분모가 뭐? 3개를 곱한 녀석도 있다. 이건 참고해둬라. 그때 부분수로 뜯어줄 때 어떤 꼴로 뜯어주냐면 앞에 거 2개로 분수 하나, 뒤에 거 2개로 분수 하나 만들어서 둘이 빼는 걸로 소거형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제 통분을 해보면 당연히 나오거든. 그때 앞에 붙는 게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끝에 거. 둘이 뺀 놈을 분모에 넣는다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나올 거다 아마 마플에. 알았지? 자주는 아니고 가끔 나오는 부분문수로의 변형 공식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부분문수 이거 설명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설명해 준 것 중에 하나가 너네가 수학의 정석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은 이 수학 1은 아니고 미적분이라는 과목에 이거 시그마 또 나오거든. 그때는 급수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때 요 녀석들에서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라고 하는 공식을 한 페이지에 수학의 정석에서 싹 정리를 해요. 거기 나오는 부분분수로의 변형 공식을 보면 한 12가지 돼. 그걸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나머지 이 2개 나오고 나머지 한 8개, 10개 정도 되는 나머지 공식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만들어 간다라고 배울 거야. 나중에 너희들이 미적분 나랑 하게 되면 이제 그 말을 설명할 거거든. 어쨌든 그 만드는 것까지 해서 부분분수로의 변형 하나 더 있다. 아이고. 너희들 중에 미적분을 공부할 사람들은 나중에 배우게 될 거다. 알았죠? 어쨌든 이거 자주 나오는 부분수로의 변형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분모가 3개의 곱을 띄고 있을 때. 알았지? 끝. 오늘 여기까지. 문제는 하나도 못 풀어서 좀 그러네요. 잘 풀어줬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로 설명해야 되는 유형들이 몇 개 있어. 뭐 몇 급수라던가 군수열이라던가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녀석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 숙제는 안 나갑니다. 알았죠? 알았죠?